안녕하십니까. 개미 무명입니다. 오늘은 핫이슈라는 카테고리의 세부 주제는 부동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자, 요즘에 서울 아파트가 이제 거래량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가격도 또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적지 않게 오르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지금 과연 이런 불경기, 여러분들 뭐 매년 뭐 불경기 아닌데 있었냐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저는 매년 불경기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그냥 그것은 그냥 모든 자영업자한테 그냥 인터뷰하면요, 무조건 장사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자영업자들은 장사 안 된다고 얘기하고, 기업들은 뭐 힘들다 하고, 뭐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그러고, 서민들은 뭐 부담스럽다 부담스럽다 맨날 그래요 그냥. 근데 그것을 가지고 뭐 매년 불황이다 매년 불황이다, 어 진짜 매년 그걸 치보면요, 매년 불황처럼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가 판단 내릴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이 불경기인지 진짜 불경기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올해는 진짜 불경기예요. 뭐 불경기다라는 말이 좀 부족할 정도로 굉장한 경기 침체입니다. 예, 내수가 다 죽어버렸어요. 제가 뭐 며칠 전에 저기 금리 얘기도 좀 했지만, 금리가 그렇게 오르고 뭐 하는데 지금 그나마 버티고 이렇게 있는 이유는 뭐다? 미국과 2%의 어떤 엄청난 금리 차이를 안고서도 그냥 계속 기준금리 3.5%를 유지해주고, 거기에 더해서 정부가 계속 미친 짓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불경기라고 하는 지금 이 정도의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아파트가 거래량이 늘어나고 뭐 한다, 이게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 뭐 통계 자료가 어느 정도 뭐 정부가 조작도 가능하고 뭐 이렇게 한데, 그래도 우리가 전체적인 추세라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금액도 일부 서울 아파트 구간에서는 어 오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여기에 저변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 며칠 전에 금리 얘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미친 정부가 돈을 풀어제끼고 있어요.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더 올려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더욱더 긴축 정책을 펼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통화 정책으로든 재정 정책으로든 더욱더 긴축을 해야 되는데, 왜 이 미친 정부가 자꾸 돈을 풀어 제껴 쌌냐. 근데 돈이 있어서 풀어 제끼는 게 아니라 돈도 없으면서 재정 적자를,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를, 이런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런 말씀 좀 드리기는 그렇지만, 만약에 어떤 부부가 있어. 어떤 남편이 빚을 한 월 뭐 1년에 뭐 월 한 7천 8천만 원 버는 사람인데, 빚을 막 너무 막 첫 번째 결혼 때 너무 막 돈을 써가지고, 뭐 만약에 뭐 빚이 50억이다. 뭐 물론 뭐 1년에 7, 8천 버는 사람이 빚이 50억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쨌든 빚이 50억이다. 그러고 그 빚을 그대로 그 남자가 다 떠안고, 그러고 이혼하고 두 번째 와이프랑 뭔가 뭐 강제 결혼을 했다. 여자는 선택권이 없어. 그냥 무조건 결혼해야 돼. 과연 그 집이 옳게 이게 되겠느냐? 아무리 그 두 번째 만난 여자가 아무리 뭐 살림을 뭐 잘 살고 뭐 경제관념도 있고 돈 관리를 아무리 잘한다 한들,
그 남자 수입이 1년에 7, 8천만 원, 연봉 7, 8천만 원인데 그 50억을 어떻게 갚냐 이 말이죠. 지금 이 정부가 하는 미친 짓이 잠깐 그런 거예요. 나 모르겠고 뭐 적자고 뭐고 간에 나 지랄이고 그건 모르겠고 나는 돈 풀어 제껴서 어떻게든 부자들 돈을 지켜줄 거야. 그래서 서민들이 그 부자들이나 이 기업들의 빚을 떠안는 거를 내가 도와줄 거야. 이런 거예요, 지금. 뭐 서울에 뭐 15억 이상 되는 집들은 뭐가 대출이 없다, 대출 왜 없어요? 대출 있어요. 예? 그냥 완전히 주택담보대출 옛날에 정상적인 그 대출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출이 있어요. 그 정도 집에 사는 사람들이 뭐 월급쟁이겠습니까? 월급쟁이 아니에요. 그 옛날에 빚 대출이 좀 쉬울 때 금리 저금리 시절에 그 사람들이 저렇게 비싼 30억 40억 이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월급쟁이겠습니까? 물론 월급쟁이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출을 할 수 있는 그 창구가 오롯이 그 아파트 담보대출밖에 없겠느냐 이겁니다. 그 저리던 시절에 말입니다. 그 사람들 빚이 왜 없어요? 있어요. 100% 있어요. 등기부등본 대보세요. 그 사람들의 빚을 다른 건실한 지금은 왜냐면 건실해야만 그 대출을 내주거든요. 지금은 왜냐면 담보 대출이 아니라 지금은 소득을 보고 내준 대출이기 때문에 이 소득 기준으로는 대출이 많이 안 나와요. 왜? 우리나라 임금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집값 대비해서 현저하게 지금 임금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 엄청난 집값에 해당되는 어떤 일정 비율의 이상의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굉장히 높아야지 이게 되는데 사실상 그게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집값이 뭐 오르는 그런 게 나오냐? 지금 미친 정부가 지금 돈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런저런 구실로 빌라 같은 것도 폭망인데 그거 정부가 공기업이 나서가지고 다 사들여서 그것도 국민 적어도 있는 거 마냥 마치 무슨 빌라 그런 피해자들을 막기 위해서 피해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막 그런 빌라가 폭망하면 이런 피해자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어쨌든 자꾸 서민을 위한답시고 그 빌라들을 굉장히 비싼 가격에 매입을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그 짓거리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출산이니 뭐니 하면서 진짜 코미디 같지도 않는 말들을 하면서 저출산 이거 방지 대책이다 하면서 그 중에 일부가 이렇게 출산해가 하면 저리로 몇 년 동안 이것도 장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저출산으로 이게 이런 거 출산 장려 이거 특례 보금자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천년 만년 받는 게 아니고 5년인가 그래요. 3년인가 5년인가 동안에만 그 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임기에만 별일 없도록 그러면서 부자들의 빚과 기업들의 빚을 건실한 이 부실한 기업들과 부실한 부자들의 빚을 건실한 이 서민들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그런 과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마음이 급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급하면 이런 경제 체계에서는 마음 급한 놈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덥석 묻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며칠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이번 정부 임기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2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한 1년 반. 그 뒤면은 이제 레임덕 일어나고 그 전에 끝날 수도 있고요. 그 전에도 이미 이제 특검이나 여러 가지 지금 리스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완전 사활을 걸고 지금 다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그냥 비난이고 윤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필요 없어. 이거는 특검이나 들어갔다 하면 무조건 쇠광 차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거야. 자기가 알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 들어갔다 하면 이거는 개작살 나는 거예요. 그냥
한 명 개작살 하는 게 아니라 남편 마누라 장모까지 그냥 싸그리 그냥 처남까지 그냥 싸그리 그냥 다 깜빵해.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간 끌고 뭐 정치적으로 뭔가를 좀 우위권을 잡고 지금 특권 위에 있잖아요. 대통령이라는 그 특권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지연시키고 틀어막고 그 사이에 뭐 증거 조작하고 말 맞추고 뭐 이런 걸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음이 없어. 지금 정부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보수라고 생각하죠. 절대 아닙니다.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중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들은 그냥 자고 일어나니까 대통령이래 내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신념 같은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수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보수 아니에요. 얘들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중도도 아니고 뭐도 개뿔도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정치인 자체가 아니에요. 얘들은 그냥 자고 일어나는 거 뭐 내보고 대통령 하라네. 얼떨결에 그냥 대통령 하는데 뭐 아무 수십 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살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자기는 경제에도 관심이 없고 뭐 외교에도 관심이 없고 아무거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에도 관심 없고 북한에도 관심 없고 일본에도 관심 없고 아무 관심이 없던 사람이야. 관심은 오로지 그냥 술 한잔 먹고 계집질하고 그냥 제자빠 자고 또 갑질하고 누구 구석에서 집어쳐놓고 함정수사하고 이거 그냥 이게 오롯이 그 관심의 전부예요. 인생의 전부라. 그 외에는 뭐 경제, 뭐 정치, 뭐 국민, 뭐 소비, 뭐 기업, 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형국은 얘네들이 이걸 하면은 이렇게 막 돈을 풀어제끼고 집값이 방어를 넘어서서 집값이 오르는 그런 정책을 집값이 실제 오르고 안 오르고는 중요하지 않아. 올리기 위한 정책을 하면은 유주택자들이 뭔가 자기한테 좀 지지를 해주지 않겠느냐 요런 착각을 하는. 그리고 뭐 의대 정원처럼 막 우리나라 학구열 막 불타잖아요. 그 학구열 불타는 그 끝에 뭐가 있어요? 명문대 그리고 의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의대 정원 늘려주면은 이 학구열 불타는 이 학부모들이 자기들을 지지해 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변에는 자기들은 법조인이잖아요. 당연히 의료인하고는 자기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걔네들을 깨부수는, 걔들의 직업적인 어떤 메리트를 무너뜨리는. 왜냐면 자기들은 이미 무너졌거든. 법조인들은 이제 뭐 로스쿨 만들고 뭐 이러면서 변호사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우리만 죽을 수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또 지지율 올라간다. 또 지난 정부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난 정부를 무조건 까면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해서 지금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를 할게요.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왜냐면 이게 정말 엄청난, 이때 잘 보내면은 향후 50년 100년이 거뜬히 우리가 사는 거고, 이때 잘못하면은 향후 50년 100년이 진짜 우리나라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뭐 그때 뭐 R&D 예산 깎고 그죠? 지금 서로 전 세계가 지금 R&D 전쟁인데 R&D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지금 다 잘렸어요.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돈이 없으니까 월급줄 돈이 없으니까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예?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뭐 아리백 이런 거 몰라. 그런 거 이 정부는 그런 거 아무 관심이 없어. 왜? 그냥 내 임기 동안에 그냥 뭐 헤쳐먹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 그런 거 아무 뭐 50년 뒤에 뭐 30년 뒤에 20년 뒤에 이런 일은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리백 그런 거 안 되니까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가 수출하는 나라가 어디 아프리카에 수출하겠습니까? 선진국에 가서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요구하는 게 아리백이라 이것도 안 되니까 기업들도 수출하는데 힘들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힘든 가운데
자꾸 정부는 뻘짓거리하고 뭐 일본에 오염수 방수해가지고 뭐 물고기 사람들이 생선 안 사 먹으니까 생선 보조금을 주는 거야, 혈세로. 일본이 오염수 방수해가지고 방출해가지고 국민들이 안 먹는 그걸 또 합의해가지고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지? 일본을 도와주는데 국민 혈세를 갖다 바치는 거야. 그렇게 앞도 뒤도 없이 내일 없이 그냥 내일 없이 미래 없이 사는 거야. 나 오늘만 살 거야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돈을 마구 한국은행에다가 돈을 빌려가지고 마구 쓰는 거예요. 아낌없이 정말 왕창 굳이 안 써도 되는 거를 이 나라를 망하게끔 하려고. 그 전에는 이런 게 있겠지. 서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빚 갚는데 정신 없어야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진다. 촛불 집회 이런 거 나올 시간이 없다. 요런 게 있겠죠, 당연히. 큰 그림이 빅피처가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자기 딴에는 굉장히 그렇게 단순하게 정치적 논리를 펼치면서 지금 이 나라 경제를 표면적으로는 그런 정책을 펼치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부부 얘기를 했지만은 내가 빚을 20억을 돈을 벌어서 투자를 해서 대박이 나서 돈을 가져온 게 아니라 빚을 내서 20억을 가져왔다라고 생각하면은 와이프가 기뻐해야 됩니까? 그 20억을 가지고 빚이, 그러니까 이자가 얼마겠어요. 네? 그리고 얘 소득이 얼마인지 아는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20억 빌려오고 또 얼마 있다가 또 10억 더 빌려오고 또 10억 더 빌려오고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은 그 20억 가지고 페라리도 사고 뭐 강남에 아파트도 사고 뭐 명품도 사고 신이 났지. 맨날 뭐 고급 완전 럭셔리한 어디 가서 여행도 뭐 해외여행도 막 럭셔리 갔다 오고 뭐 그렇게 풍족하게 보낼 수 있겠죠. 살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 만약에 그렇게 한다는 사람들이 내일이 있겠습니까? 미래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 돈을 다 쓰고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온 가족이 손잡고 아들, 딸, 엄마, 아빠 손잡고 아주 고급스러운 뭐 마이바흐 뭐 이런 고급차를 타고 문 다 걸어 잠그고 바다로 뛰어들겠죠. 왜? 살아도 죽나 다름없어. 그 빚을 감당 못하니까.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기사들 보면 꼭 뭐라고 합니까? 무슨 댓글이 달려요? 아니, 그냥 지가 뭐 투자 실패했고 뭐 빚을 지고 있으면 지만 죽지. 왜, 아무 죄도 없는 뭐 애들까지 왜 같이, 동반, 그걸 하느냐. 이런 댓글이 달리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이 정부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아까 그래도 막 사람들이 하잖아. 그럼 뭐 아버지 지만 죽든지 아니면 엄마 아빠 저것들만 죽든지 하지 왜 애들. 근데 그렇게 죽고 나면 엄마 아빠만 죽으면 누가 결국에는 그 애들이 상속을 그 빚을 뭐 물론 상속 그걸 안 할 수 있지만 이 정부가 하는 짓거리는 무서운 게 뭐냐면 그게 안 돼요. 상속 거부가 안 됩니다. 상속 포기가 안 돼요. 더 무서운 거면 뭔지 알아요? 아버지 엄마만 도망가고 그 빚을 고스란히 자식들, 이 국민들이 다 떠안아서 다 갚아줘야 돼.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사고는 엄마 아빠가 다 닦아 쓰고 다 빌려 쓰고 적자 내고 재정 적자 내고 빚 내고 호화 출장, 호화 해외 순방 그렇게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돈을 빌려서 기업들한테 돈 빌려주고 이 짓거리를 다 해놓고 오는 사고는 다 쳐놓고 엄마 아빠는 도망가 버리고 그 빚을 고스란히 자식들, 국민들이 다 짊어져요. 이건 상속 포기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이 2년, 3년도 채 안 되는 이 미래를 못 내다보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근데 이 집단지성이 그래도 무서운 게 막 지금 옛날처럼 막 달려들지 않는 거예요. 왜? 저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자기 개인 하나를 막 봤을 때는
사실상 은행에 가보면 대출 그렇게 안 해주거든요. 예, 은행 가보세요. 대출 그렇게 안 해줍니다. 진짜 자기가 뭐 특례 그런 대출에 뭔가 해당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정부 그 보증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면은 뭐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고서는 사실상 대출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조건에 맞춰지는 사람들이 적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많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냥 이 바닥에 깔린 강남 이런 게 아니라 바닥에 깔린 이런 아파트들을 아무 생각 없이 우리나라 원래 좀 국민들이 경제관념이 별로 없어요. 금융 지식이 좀 낮아. 그래서 그거를 밑도 끝도 없이 사서 그냥 얘네들 그냥 단순한 생각은 뭐냐면 땡빚을 내 가지고 그냥 원리금을 착실하게 갚아 나가자. 그냥 집 없이 뭐 이렇게 불안감을 안고 살 바에는 그런 생각으로 자기 다 시작을 해요. 그런데 세상 일이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집값이 퍽퍽 떨어지면은 골 때립니다. 그때 집값이 퍽퍽 떨어질 때 여러분들 금리 어떨 것 같아요? 금리가 어떨 것 같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쯤 되면은 변동금리 적용되는 거예요. 고정금리는 이거는 정부가 해주는 이 금리는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내가 나는 그냥 2년 안에 팔 거야. 근데 거기 조건도 있을걸요. 제가 그걸 뭐 자세하게 그걸 들여다보진 않겠지만 그렇게 금세 못 팔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짧게 치고 나오는 게 쉽지 않은 구조예요 지금. 그런 대출을 받은 사람은 뭐 몇 년 이상 유지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는 그냥 제 예측이에요. 뭐 제가 그 정부 정책을 이렇게 자세히 안 들여다봤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 예측이고 어쨌든 이런 우리는 상황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집값이 뭐시 오르니 많이 하면서 꼭 근데 이런 기사는요 꼭 누가 때리냐면 지금 점령당한 KBS나 뭐 YTN, 조선일보, 조선TV, 예? 그리고 매일경제, 한국경제, 딱 그냥 보수 성향 언론들만 이거를 계속 헤드라인으로 때려요. 계속 이걸 헤드라인으로 때립니다. 근데 이 언론사들이 지그들이 진짜 자발적으로 이걸 때리겠냐? 아니죠. 정부의 요청이 있는 거야. 이걸 계속 때려라. 계속해서 빨리 이 부자들의 빚과 이 부실 부자들, 부실 이 기업들의 이 빚을 이 부실 건설사들의 빚을 빨리 국민들에게 전가시켜라. 빨리 이게 언론 조장을 해라 이거죠. 이거 계속 헤드라인을 해서 막 마음 급하게 만들어라. 분명히 나중에 되면은 난리 날 거예요. 그럼 또 국민들 중에 또 이 멍청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일이 터진 시점.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사라지고 없어. 다음 정부가 들어서겠지. 보수든 진보든. 그러면 그 터진 시점에 정부의 지랄을 하는 거야.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꿈에서조차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 시절에는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다. 이런 말 100% 합니다. 지금 빌라 전세 사기당하고 오피스텔 사기당하고 그런 사람들 전부 다 그래요. 근데 저도 과거에 원룸에 전세로 살아봤고 옛날 어릴 때 살아봤고 철두철미하게 진짜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 다 하는 말이 다 공인중개사가 주인이 뭐 유지다, 이 동네 유지다, 진짜 큰 손이다, 뭐다 이런 말 믿고 샀다 이런 말 진짜 많이 하거든. 그걸 믿고 누가 집 거래를 합니까? 세입자든 뭐 전세든 뭐든 철저하게 제가 계산해야 된다 했잖아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까지도 다 감안해서 유찰 몇 번 당했다 생각하고 현재 뭐 이 집 세대수가 얼마였을 때 전부 다 전세라는 전제 조건을 달아야 돼. 뭐 50%는 전세고 50%는 월세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전부 다 전세 보증금이 이만큼이라는 가정하에 이 집의 가치가 적절한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빚까지 깔려 있어. 빚도 깔려 있어 어느 정도.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절대 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 싸니까 분명히 자기들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가 그 당시에는 좀 싸다든지 뭔가 어드밴티지가 있었기 때문에 얘들이 들어갔던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리스크가 존재하는 그런 곳인데 굳이 거기를 왜 들어가겠습니까? 다른 데가 있다면. 그러니까 거기가 뭔가 월세가 싸다든지 전세금이 조금 낮다든지 뭔가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리스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에이 뭐 부동산 시장 꺾이겠어? 뭐 이러면서 그냥 들어간 거예요. 물론 그런 전세 사기가 일어나고 이런 거 안타깝지만 누가 그거를 뭐 자기가 지켜야, 자기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설마 하다가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상상할 수가 없잖아. 지금 만약에 20억 하는 아파트가 10억, 11억이 된다는 상상 자체가 힘들잖아, 지금. 근데 나중에 그게 20억 하던 아파트가 10억이 되고 막 은행 난리 나고 지금, 원금 회복 안 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다들 뭘 하겠어요? 아이고, 이렇게 아파트 값이 떨어질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뭐, 다 이럴 거란 얘기야. 아니에요. 꿈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런 리스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누군가는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그리고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뭐 어디든 뭐 유튜버든 제 영상이든 아니면 유명한 유튜버 영상이든 뭐든 간에 어디서든 분명히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을 거란 얘기예요. 들었지만 자기들이 다 무시 때리는 거예요. 왜? 지금 현재로서는 상상하기가 힘들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누구나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신용 가지고 대출을 해서 내가 하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인데? 그래 맞아요. 상관없어요. 대신에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은 나중에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라. 그리고 네 잘못인 거야. 전세 사기든 오피스텔 사기든 금융 사기든 뭐든 간에요. 아무리 날고 기고 하는 사기꾼들이 있다 해도 있잖아요. 뭔가에 현혹되지 않고 정말 냉정하게 바라보면은 절대 사기 안 당합니다. 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고 뭐 생산 인구가 만약에 뭐 2,500만 뭐 2,800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생산 인구 중에서 사기 당하는 평생 자기가 뭐 20대건 30대건 40대건 50대건 먹은 간에 자 평생을 통틀어 가지고 사기를 당할 한 번이라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기 잘 안다. 그냥 정상적인 그냥 상식적인 생각을 딱 가지고 있으면 절대 사기 안 당합니다. 그런데 사기꾼들이 꼭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해요? 이 사람이 뭔가 홀리게끔 현혹되게끔 한 뭔가 메리트가 있는 뭔가를 딱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야 이거 돈 더 넣으면은 이만큼 벌겠네? 지금 100만원 넣었는데 지금 뭐 30만원 뭐 벌었으면은 야 이거 내가 1억을 넣으면 3천만원씩 버는 이렇게 뭔가 훅하게 만드는 뭔가를 가지고 얘네들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억을 넣었는데 3천만원을 번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또 이 사기꾼들 중요한 거는 리스크도 없대. 리스크도 없어. 이런 진짜 꿀잡이 어딨어 이게. 꿀수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좋은 거를 생판 모르는 혹은 남에게 뭐 가족이라고 해도 이걸 왜 남 주냐 이게. 가족도 자기 그 가족이 아닌 이상 뭐 엄마 아빠든 뭐 친척이든 남이에요. 남이나 다름없어. 응? 그 사람들도 왜 주냐 이거지. 그게 내 혼자 헤쳐먹으면 되지. 이 좋은 거를 내가 땡빚 내가지고 맞잖아요. 1억 너가 3천만 더 벌면 내가 어디 5% 이자든 7% 이자 준다 하고 그냥 자기 혼자 헤쳐먹으면 되잖아. 이 좋은 거를 왜 주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냥 상식적인 생각만 하면은 분명히 그게 사기인지를 인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사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고수익의 어떤 유혹 저도 왜 안 받겠습니까? 저도 주변에 이런 게 있어요. 한 번씩. 자주는 없지만 제 성격이 워낙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정말 그래? 어떻게 해서 그래? 와 진짜야? 야 진짜 이렇게 실제 받았어? 뭐 이게 아니라
저는 계속해서 의심하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왜 반문을 정확하게 하다 보면 막히게 돼 있어. 막히게 돼 있다고. 그런데 그거를 이 사기꾼들은 딱 치고 들어가면은 아유 안 하면 하지 마. 너 말고도 할 사람 많아. 이런 식으로 논리적인 합리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엉뚱한 대답을 해버려요. 하지만 제 전세 사기든 뭐든 금융 사기든 무슨 사기든 간에요. 들어보면요. 거기에는 자기의 탐욕이 있는, 자신들의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자, 다시 부동산 돌아온다면은 지금 뭐예요? 이 부동산에 대한 탐욕이 있는 사람들. 돈은 없는데, 예, 아직까지 뭔가 뭐 연결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정부의 어떤 사기 이런 그냥 대국민 사기 여기에, 에이, 정말? 설마 정부가 사기 치겠어?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대국민 상대로 사기를 치겠어? 거짓부렁이를 하겠어? 설마 뭐 국가가 갑자기 뭐 힘들어지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있어요? 뭐가 발동을 하겠습니까? 탐욕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바심도 더해지겠지. 원래 모든 사기들은 이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탐욕과 조바심. 맨날 뭐 마감임박이야. 마감임박. 맨날 할인 마감임박. 오늘 마지막. 맨날 오늘이 마지막이야. 그런 거예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게 자기 탐욕이 100%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탐욕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이성적인 어떤 사고가 마비되는 거죠.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몰라. 그럼 이제 하고 나면 이게 또 바로 뭔가 문제가 터지면은 되는데, 이건 사기, 대국민 사기를 친 정부 안에서 터져버리면 좀 책임 소재를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절대 자기의 피해는 회복이 안 됩니다. 절대로 피해는 회복이 안 됩니다. 그건 아세요. 대신에 책임은 물을 수 있다 이거지. 근데 이게 딱 다음 정권 넘어가면 1년 2년 지나가 버리면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사기극에 말려들어서 내가 만약에 탐욕에 의해서 내가 연끌해서 집을 샀는데 1년 2년, 사람들이 뭐 1년 2년이면 좀 짧은 거 같잖아요, 어찌 보면. 근데 이거 결코 짧진 않거든. 그러면 1, 2년 지난 뒤에 뭔가 하기에는, 묻기에는 이미 이제 전 정부는 끝나버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정정부 사람들한테 뭔가 뭘 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시간도 좀 많이 흘렀어. 결국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의 어떤 엄청난 재산적 손실만 남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설사 뭔가 뭐 조사나 수사를 통해 가지고 밝혀낸다 한들, 그들에게 벌을 준다고 한들, 그 벌 주는 거 우리나라 법체계 아시죠? 예, 굉장히 약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나 뭐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선방망이 처벌을 받습니다. 피해 회복이 되겠어요? 이거는 대국민 사기인데 대국민의 피해를 뭐 해주겠어요? 안 해줘. 끼껏 해봐야 진짜 무슨 대출 더 해줄게. 뭐 그 정도 해주겠지.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분명한 것은 자기가 탐욕을 부리고 투기를 한 것에 대한 그 반대급부 리스크에 대한 얘기, 그건 반드시 달갑게 받아라.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돼서 꼭 이런 사람들은 꼭 코스프레를 합니다. 예, 가깝게 우리 최근에 막 전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분양할 때 분양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미분양분을 건설사가 할인 분양 때려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사 못 오게 막아버린다든지, 이사 오면은 뭐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뭐 500만 때린다든지, 뭐 뭘 막 그런 식으로 못 살게 굴잖아요. 이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탐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부동산 사고 뭐 빌라 이런 혜택을 받고 들어가는 사람들, 분명히 그 사기당한 그 이면에는 그 사기 피해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탐욕과 뭔가 혜택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 그런 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번에도 이렇게 대국민 사기 뭐 이런 게 일어나면은 이렇게 이사 못 오게 할인된 가격에 분양받은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이 뭐한 짓거리입니까? 진짜 수준 낮게. 뭐 중국보다도 더 못한 짓이야. 근데 이 사람들 수치심도 몰라. 지금 정부가 수치심도 모르듯이 이런 인간들은 수치심도 몰라. 그냥 지금 정부 지금 탄생하게 만든 그런 당사자들이라 안 봐도 뻔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 어떤 언론사들의 보수 언론사들의 어떤 이런 기사들, 이런 통계 자료들 이런 것들을 보고 탐욕에 눈이 멀어서 자기가 부동산을 사겠다. 누가 말립니까? 하세요. 하는데 나중에 제발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라 이겁니다. 왜? 거기에는 너의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뻔한데 분명히 저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자기가 사기당했다는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기 안 당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나도 똑같이 무리해서 연끌해서 하려면 내가 살 수도 있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내가 있다는 것은 반대로 그걸 했다는 사람은 자기 탐욕에 의해서 자기는 한 거예요. 그거는 뭐 그 당시에는 누구라도 그랬을 자기처럼 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거는 사기를 안 당할래야 안 당할 수가 없다 이런 말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절대 재산 손실은 아무도 보전해주지 않고 책임지지도 않아요. 정부도 책임 못 집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사기당했네, 뭐, 내가 계약할 때랑 뭐 말이 다르네, 마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계약할 때 당시에 절대 가까운 미래에 절대 본인이 예측하는 모든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특약 사항을 넣든지. 근데 그런 특약 사항을 넣게 해줍니까? 안 넣게 해주지.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하는 거다. 어쨌든 지금 부동산을 바라보는 거는 이 정부가 어쨌든 땡빚 내고 완전 재정 개적자인 상태에서 또 계속 국민한테 막 대출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오래 가지 못한, 제가 볼 땐 길어봐야 2년이에요, 2년. 지금 정부 레임덕과 대선 정국 그리고 특검 정국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진짜 끌어봐야 2년이에요. 우리나라 부동산 진짜 그냥 허벌나게 망할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내 집 마련의 꿈 누구나 다 꾸는 거죠. 누구나 꾸고 누구나 원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국민 모두가 강남에 살 수 있습니까? 국민 모두가 뭐 강남까지는 아니더라도 강남 근처에 살 수 있어요. 국민 모두가 경기도에 살 수 있습니까? 국민 모두가 수도권에 살 수 있습니까? 국민 모두가 각 지역 핵심 지역에 다 살 수 있습니까? 국민 모두가 의사가 될 수 있어요. 국민 모두가 대기업에 갈 수 있습니까? 국민 모두가 변호사가 될 수 있어요. 국민 모두가 검사 될 수 있습니까? 누군가는 쓰레기를 치워야 되고, 누군가는 집을 지어야 되고, 벽돌을 날라야 되고, 누군가는 애 돌봐야 되고, 누군가는 다 그 위치에 딱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꿈꾼다 해서 모두가 무리해서 대출 이만큼 해주니까 소득하고 감당도 안 되는 거를 최대한 돈을 빌려가지고 돈 빌리는 걸 우습게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 생각해 보세요. 그럴 일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없지만 아무리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도 대출은 해줍니다. 많이 안 해줘도 대출은 무조건 해줘요. 대출이 안 해주는 시절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 대출이 없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지금의 이 집값 대출을 우리가 빼고 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부채, 가계 부채도 심각이란 말도 이제는 하기 싫어요. 심각이라는 단어, 이거는 말도 안 돼. 이미 시간 폭탄은 돌아가고 있어. 핵폭탄급의 그러니까 지구 자체를 반동가리를 낼 정도의 핵폭탄급의 이 시간은 이미 흘러가고 있다.
내일 없이 살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꾸 부정하고 그런 어떤 탐욕. 나는 강남에 갈 사람이 아닌데 강남. 나는 경기 수도권에 갈 사람이 아닌데 수도권. 나는 각 지역의 핵심 그 제일 뭐 살기 좋은 그런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각 지역마다, 각 도시마다. 자기는 거기 살 감이 아닌데 무리해서 또 거기 간다. 자기는 빌라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무리해서 아파트 간다. 아, 그 뭐 돈 없는 사람들은 그거 가면 안 되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아, 빌라라는 게 왜 생겼어? 오피스텔 왜 있는데? 원룸이 왜 있고? 고시텔은 왜 있어요? 아파트도 주상복합이 있고 그냥 아파트가 있고, 예? 이런 게 왜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뭐 반지하에 살아야 되고, 젊은 사람들, 돈 없잖아요. 월 수입도 적잖아. 그러면은 그런데 살면서 돈 모아라 이거지. 그게 정상적인 그 경제 논리입니다. 어떤 선진국도 있잖아요. 예? 뭐 이제 막 대학 졸업하고 뭐 직장도 없고 주부인데 대출식 그냥 왜? 그 사람의 소득을 보는 게 아니라 집 담보를 보고 대출을 내준다 이거죠. 그런 선진국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했다가 폭망한 게 미국. 미국이 지그집에서 기르는 개 이름으로 또 대출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모기지 터졌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게 우리는 당연히 개 이름으로는 안 해줬지만 개가 특징이 뭐예요? 개가 돈 벌어요? 소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대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나 주부들이나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소득이 없어. 그런데 이 사람들 명의로 집을 살 때 뭐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집을 보는 거예요. 그 집이 만약에 5억짜리다. 5억짜리면은 90%, 80%, 90%까지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대학생이든 뭐든 간에. 그러니까 미국이 과거에 부동산 모기지 사태가 터졌을 때 어떤 사람 집 개 이름으로도 대출을 내줬다 하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소득을 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위에 또 국가라는 정부라는 인간들이 엄청난 재정 적자. 그러니까 가게도 빚더미인데 나라도 지금 빚더미를 넘어서서 빚더미 위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내가 지금 나라가 만약에 뭐 천조의 빚을 지고 있어. 이 천조에 대한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나라의 수입이 500조인데 600조의 지출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친 놈 아닙니까? 미친 거예요. 천조라는 이거는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 천조라는 그 빚 위에 있는 국가가 수입이 500조인데 지출을 600조씩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돈의 대부분 또 국민들이 또 빚지게 만든,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가계빚에 지금 허덕이고 있는 그 가운데 또 빚을 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정상이냐 비정상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그냥 진짜 개또라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실을 키우다 못해 내가 핵폭탄도 나라를 날리고 이게 아니라 지구 자체가 지구를 반토막으로 내버릴 정도의 핵폭탄이다. 한국 터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국이 아무리 작은 국가라 해도 경제 규모에서는 우리가 GDP에서는 상위 랭킹에 있는 그런 국가예요. 여기서 터지잖아요. 걷잡을 수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발 금융위기 터진 것처럼 전 세계가 난리였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버금갈 거예요. 왜? 미국 말고는요. 지금 현재 며칠 전에 제가 금리 얘기를 했지만 미국 말고는 감당할 수 없어. 지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얘들은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 예? 유럽이고 지랄이고 간에 그냥 난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 한국에서 이거 터졌다, 핵폭탄 터졌다, 다 뒤지는 거예요. 고민 잘 하시고 뭐 실고주라서 괜찮아, 개소리 떠들지 말고 잘 판단하세요. 어렵게 내가 피땀 흘려 번 내 시드머니
그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그 리스크 반대급부 정말 그걸 잘 따져보고 정말 내가 여기서 집값이 막 진짜 이만큼 떨어져도 내 상관 안 한다. 절대 진짜 상관 안 할게. 막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도 됩니다. 나중에 피해자 코스프레 할 거고 내 중리 많이 하고 내보다 싸게 산 사람들 못 들어오게 막고 뭐 이런 개지랄병 뜰 것 같으면 사지 마세요.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뭐 M1 사람들 뭐 자기가 판단 잘해가지고 30% 싸게 사가 들어오는 사람들은 왜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줍니까?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판단 잘못해가지고 사기당하고 정부한테 사기당하고. 아무튼 오늘 조금 열변을 토했는데 어쨌든 본인이 판단하시고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나중에 피해자 코스프레만 하지 마라 이겁니다. 아무튼 오늘은 부동산 얘기를 조금 답답한 마음에 조금 해봤습니다. 이것도 서울의 일부 지역에 한한 거지. 예? 근데 서울 데이터 전체 데이터를 보면 그래 보여. 근데 아니에요. 절대 일부입니다. 일부. 지금 서울 안에서도 지금 미분양에 뭐 난리입니다. 난리. 우리나라 그 통계 자료 자체가 진짜 굉장히 부실해요. 그 호가가 시세예요? 아니잖아요. 호가가 시세라고 믿는 사람은 진짜 멍청한 거예요. 경제관념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냥 집주인들이 얼마에 내놓든가 말든가 신경 딱 끄고 그거를 딱 이 집의 가치를 도출해낼 수 있는 저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집이 가치가 있나 이 사람이 뭐 호가를 뭐 20억에 내놨다 30억 나 그런 거 다 무시 때려버려요. 그냥 딱 계산해 갖고 딱 이 집의 가치는 14억이다 이러면 14억인 거예요. 누가 지금 그거 20억 22억 하는데 누가 14억이 내놓냐. 안 사면 돼 그냥. 니는 니대로 그냥 22억 부르면 되고 나는 14억 될 때까지 떨어지면 놔두면 되고 나중에서는 14억도 안 사. 뭐 12억에 살 거야. 이런 내 마음인 거예요. 그래야 부자가 진짜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겁니다. 빚부자 말고. 아무튼 지금 현재 정부가 행하는 이런 정책과 거시경제 그리고 이런 부동산 흐름을 잘 보세요. 고점에 산 사람들 바보들이라. 저처럼 저는 완전 고점은 아니지만 제가 늘 얘기하잖아.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가 있으면 저는 그래도 왼쪽 어깨와 정수리 있고 어디인가 중간 어디쯤에 저는 부동산 정리 잘 한 거예요. 제가 정리하고 나서 좀 더 오르긴 했지만 그 뒤에 엄청나게 떨어졌잖아. 지금도 제가 팔았던 그 부동산들 다시 보면 택도 없습니다. 아직 전혀 제가 판 가격에도 아직 한참 밑에서 지금 돌고 있어요. 지금 저는 그 팔았던 부동산 매물들을 지금 가격으로 내가 매수를 해도 개이득이에요. 그 차익만큼. 나는 그만큼 이득도 보고 과거에 가졌던 부동산도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택이 돼버리니까. 그런데도 저는 지금 이제 안 사요, 지금. 두드려 맞을 게 아직 진짜 엄청난 핵폭탄이 남아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지금 먹을 게 없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그 엄청난 리스크를 떠안으면서 내가 미쳤다고 사요? 아니 지금 수익을 낼 때가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낼 때가 굉장히 많은데 부동산보다도 부동산 우리가 옛날에 과거는 부동산 그 월세 수익을 따지자면 보통 3% 잡아요. 3% 수익을 잡고 5% 나오면은 진짜 수익 좋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보다 더 좋은 안정적인 투자처들이 많아요. 주식 말고. 주식은 그런 게 아니고. 왜 지금 부동산 이 엄청난 지금 아직 거품이 꺼지지 않은 빚더미에 있고 재정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는 정부가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이 부동산 시장을 미쳤다고. 아이고. 아무튼 그거는 또 하락론자니 뭐니. 하락론자는요 그냥 무조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부동산을 가져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라. 저는 누구보다도 땅, 건물, 아파트, 단독주택 다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근데 다 진짜 저는 정말 진짜 내 매물을 받아준 그 호구님께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저는 영끌한
조금 위안 삼으면 연끌한 사람한테 팔지는 않았어요. 아,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운이 좋아서 다 그래도 뭐 의사하고 뭐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한테 다, 떠넘겼기 때문에 뭐 죄책감은 좀 덜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쨌든 돈 많은 사람한테 넘겼고, 지금 그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특히나 이제 뭐 상가 건물, 그런 건물, 아파트가 아닌, 수익형 건물이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거는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아파트는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닌데, 제가 판 가격에 비해서 아직도 한 20%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주식도 보면은, 오늘 주식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죽창 오른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떨어져도 오른다, 뭐 올라도 오른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하면 안 돼요. 팔 때와 살 때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은 더 사이클이 더 길죠. 그리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주식처럼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게 아니고 수억, 수십억이 나의 전부가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내 인생 전부. 내가 30년, 40년, 50년을 뭐 몇 년을 살았던 간에 나의 모든 내 학창 시절,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뭐 나의 그 사회초년생 시절, 그 모든 나의 인생이 다 갈아 들어가는 그것이 부동산이다. 그래서 부동산이 망하는 거는 내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아무튼 꿈과 희망이 제로인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무튼 이런 거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본인이 부동산을 매입을 하시든 매도를 하시든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책임은 뭐다?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사기를 당해도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분명히 아시고 오늘 영상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늘 뭐 긴 영상 참 듣기 거북하셨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들 즐겁게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 또 월요일 날 또 주식이라는 카테고리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